안녕하세요. 우주벨입니다. 오늘은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장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강박장애는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나 충동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것에 집착하며 관련 행동을 반복하는 다양한 부정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나 정리정돈, 확인하기 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거나 스스로 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강박장애로 진단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강박장애로 진단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은 첫 번째,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혹은 둘 다 존재한다.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과 충동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험되며 대부분 현저한 불안이나 괴로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충동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이를 중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중화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강박적 행동입니다. 강박 행동은 손 씻기, 정리정돈, 확인하기, 기도하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과 같은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강박 사고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며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게 하거나 현저한 고통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 또는 중요한 기능적 영역에서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네 번째는 다른 정신증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입니다. 여기까지 강박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강박장애의 원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연하게 떠오르는 불쾌한 생각이나 충동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게 되면 강박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손을 씻었더니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없어졌을 때 손을 씻는 행동이 강화돼서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드는 생각에 대해 파국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라면 이것에 대해 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것 같다 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통제를 하기 힘들어지고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연한 경험에 의해 생기는 경우인데요. 누군가 생각으로 곱하기를 하다가 사고를 피하는 우연한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불안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계속해서 곱하기를 하는 미신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신적 행동을 하면 불안이 감소하고 강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단 기준과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치료법을 알아봐야겠죠? 강박장애 치료법은 첫 번째로 노출 및 반응 방지법입니다. 노출을 시키고 약한 불안에서 강한 불안으로 진행되며 둔감화 효과를 획득하고 강박 행동 없이도 두려운 결과가 생기지 않음을 학습합니다. 노출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안 상황을 상상하는 심상적 노출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손잡이를 만지는 상상이나 정리정돈이 안 된 방을 상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불안 상황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실제적 노출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화장실 손잡이를 잡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불안해하는 상황에 노출이 되지만 손을 씻는 등의 강박 행동을 억제하면서 이러한 노출이 계속되고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둔감해지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박 행동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과장되게 많이 하는 역설적 의도. 예를 들면 손을 정말 한 두세 시간씩 씻는다?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강박 사고가 떠오를 때 그만 이라고 외치며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사고 중지 기법. 네 번째는 이중 기준 기법인데요. 두려워하는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생길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지를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와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손을 씻지 않으면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와 자신이 손을 씻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할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책임감과 죄의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박장애 진단 기준과 원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강박 및 관련 장애는 외모에 집착하며 거울을 계속해서 보고 성형수술을 계속해서 하는 신체 변형 장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장애, 자신의 머리카락을 반복해서 뽑는 모발 뽑기 장애, 반복적으로 피부를 벗기거나 뜯어서 피부를 손상시키는 피부 벗기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도 마찬가지로 직업적, 사회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 초래되어야 진단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동을 한 적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손톱을 물어 뜯거나 긴장되면 머리카락을 뽑는 그런 습관이 좀 있거든요.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장애나 모발 뽑기 장애 이런 것에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면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